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내 집 마련을 꼭 고민을 한다는 건 너무 꼭지가 아닐까? 약간 그런 거겠죠? 너무 꼭지가 아닐까? 반갑습니다. 이현정TV의 이현정입니다. 드디어 2022년이 밝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변함이 없고, 저희가 관심 있는 부동산 시장도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죠. 저는 지난 연말에 클래스 101 강의를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영상을 제작하는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현정TV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강의가 오픈이 되었고요. 이제 강의를 이미 듣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려고 열심히 영상을 찍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내 집 마련을 꼭 고민을 한다는 건 너무 꼭지가 아닐까? 약간 그런 거겠죠? 너무 꼭지가 아닐까? 고가주택이라면 고민을 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강북, 노원 이쪽에 물건들이 다소 주춤주춤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거래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세와 매도세가 갭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엇보다 지금 파는 게 좋을지 지금 사는 게 좋을지 참 어렵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선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공약들은 다 있긴 한데 일단 어떤 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너무 떨어져도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건 또 아니잖아요. 제대로 잘 운영을 하시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실 거라는 거는 예측이 되고요. 부동산 시장이 하락한다. 또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계속 상승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세 시장이 폭락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전세 물건이 제대로 공급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예. 금리가 어떻든 어떻든 간에 전세를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전세 가격은 다소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 3억대? 어쨌든 1억 이하의 전세는 서울 수도권에서 찾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세가 월세화되는 그 과정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어요. 얼마 전에 증액을 할 일이 있었어요. 저희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해서 증액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가지고 계신 대출이 중기청 대출이에요. 중기청 대출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100%까지 대출이 되는데요. 저는 전세를 올려야 되고 전세가를 올리게 되면 중기청 대출을 더 이상 계속 연장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저렴한 대출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공시가가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금을 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대출을 더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아둔 돈으로 증액을 하려고 해도 은행에서 허락하지 않아서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임차인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전세 자금 대출, 또 주택 담보 대출 등이 있긴 한데 조건은 너무 까다롭고 그 조건을 충족하려면 임대인에게 여러 가지 부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진짜 제가 임차인이라면 진짜 기분이 안 더럽다. 이럴 것 같습니다. 고가 전세인 분들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제약은 좀 풀어줘야, 그래야 조금 주거의 안정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출도 큰 문제죠. 대출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데요. 특히 DSR이 강화됐어요. DSR, 내가 가진 모든 대출을 합산을 해서 추가 대출을 내는 건데요. 특히 소득이 적으면 DSR 한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내가 신용이 좋다 하더라도 내 소득을 소득 한도를 넘어설 수 없는, 뭐 DTI보다 더 강력한 DSR 규제가 들어왔습니다. 2억 원으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7월 달이 되면 1억 원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대기업에서 고소득 전문직인 분들 마이너스 대출 많이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업자 대출은 굉장히 화랑이에요. 이렇게 음성적인 대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주택을 담보로 해서 사업자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음성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떳떳하지 않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2달 후 부동산 시장이 어떤 정책으로 영향을 받을지는 일단 두고 봐야 하겠는데요. 어떤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던 간에 이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으로 어느 정도 누르고 땡기고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그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잖아요. 독립을 해야 될 사람들은 집이 필요하고, 집을 사려면 대출이 필요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거, 아주 인간적인 이런 상황을 좀 염두에 두시고, 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좀 더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확대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임대주택 자꾸 사라고 하지 마세요. 임대주택에서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사시면 되지 않나요? 왜 자꾸 국민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임대주택에서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임대주택에서 잠시 시간을 버셔서 하루라도 빨리 내 물건을 가지시는 게 맞아요. 지금 높으신 분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제가 자꾸 연말 연초 이 정책들 이런 거 보면서 자꾸 불평을 하게 되더라고요. 불평하지 않을게요.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물건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이신데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전히 나쁘지 않습니다. 원하는 물건 그냥 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여전히 마찬가지 사업하시는 것처럼 하세요. 상가를 낙찰을 받더라도 다음 임차인을 세팅할 계획이 다 있으셔야 돼요. 그 임차인이 그냥 내가 어떤 사업을 거기서 하셔도 괜찮아요. 최근에 관심 있게 봤던 어떤 상가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조금 자리가 썩 좋진 않지만 주차가 굉장히 편리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멀지 않아서 요새 좀 괜찮은 피트니스 센터들 많이 생겼죠. 프라이빗하게. 그런 곳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업종을 넘어서는 그런 약간 트렌디한 그런 여러 가지 상상을 더 곁들여서 상가나 기타 물건들을 사업적인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업종, 지금 이 팬데믹 시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될 수밖에 없는 업종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2022년 검은 호랑이 해에도 영상으로 계속 찾아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